여러분, 혹시 종합검진 받으셨다가 용종 발견되셔서 제거하신 분 계세요? 꽤 많으시죠?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검사 받으니까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말 듣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생기는 거지? 혹시 암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는 노년기 소화기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박정남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본 게 있어요. 선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장은 매일 들어오는 음식과 습관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마치 흙이 나쁜 씨앗을 계속 받으면 잡초가 또 자라나듯이 환경이 그대로면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반대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남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선종 제거하셨는데도 배가 늘 더부룩하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랑 생활 원칙을 안내해드렸는데 3달 동안 정말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다시 검사 받으셨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검사 결과보다 몸이 이렇게 편안해진 게 더 놀랍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걸 실천하시면 여러분 대장이 정말 깨끗하게 변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왜 선종이 자꾸만 다시 생기기 쉬운지 그 가장 큰 원인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특별히 이상한 거 안 먹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자주 습관처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겉으로 보면 다 달라 보이는데 대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거의 똑같아요.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고 회복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름진 음식하고 튀김류입니다. 튀김은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죠. 만족감도 크고요. 그런데 기름이라는 게 높은 온도에서 한 번만 가열돼도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 번 데워 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 성분이 많아져요. 이 기름이 위랑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내려오면요. 부드러워야 할 점막을 거칠게 긁어놓습니다. 비유하자면 손등에 계속 비누 대신 세제를 바르는 거랑 비슷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면 피부가 트고 따끔거리잖아요. 대장 점막도 똑같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처가 빨리 낫지 않아요. 염증으로 오래 남게 되죠. 두 번째는 센 불에 구운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불판에 올려서 노릇하게 굽는 거, 우리한테 참 익숙한 문화죠. 문제는 불이 너무 셀 때예요. 고기가 타면서 겉면이 까맣게 변하면 대장에 부담 주는 물질이 함께 생깁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종이 한 번 생겼다는 건요. 대장이 이미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걸 모르고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편리하고 맛도 좋죠. 냉장고에 넣어두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래 보관하려고 들어간 성분들이 문제예요. 이런 음식들은 대체로 짜고 향이 강합니다. 짠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장 안에 좋은 균들이 살기 힘들어져요. 반대로 나쁜 균들은 이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대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돼요.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단 음식하고 과도한 당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 더 당기는 분들 많으세요. 떡, 빵, 과자, 달콤한 음료들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당분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흡수되면서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또 장 안에서는 나쁜 균들한테 아주 좋은 먹이가 돼요. 이 균들이 늘어나면 독성 물질이 많아지고 대장 점막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대장에는 부담이 쌓이는 구조예요. 이 네 가지 음식, 종류는 다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대장을 쉬게 하지 않아요. 대장은 말을 하진 않지만 받은 자극을 매일매일 기록해 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종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을 더 챙겨 먹느냐보다 무엇을 줄이고 비워주느냐입니다. 대장이 숨 좀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대장은 왜 이렇게 민감해졌을까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뭘 먹느냐보다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장은 새로운 좋은 음식을 채워넣기 전에 먼저 쌓여있던 자극을 덜어내야 회복을 시작해요. 상처난 피부 생각해보세요. 좋은 연고 바르기 전에 계속 긁는 행동부터 멈춰야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선종을 한번 경험하신 대장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나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대장이 보내는 경고를 조금 더 빨리 알아챈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문제 음식들이 한 번에 큰 사고를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금씩 매일같이 쌓여요. 오늘 먹은 튀김 한 조각, 내일 먹은 소시지 몇 개, 그 다음 날의 달콤한 간식이 따로따로는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자극들이 쉬는 날 없이 계속 이어지면 대장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기관이에요. 들어온 거 그대로 처리하고 말없이 버텨줍니다. 근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염증이 반복되면 점막이 얇아지고 세포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 과정에서 선종 같은 변화가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이건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생활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대장을 괴롭히는 선택을 하나씩 줄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며칠만 지나도 배가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돼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떠올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74세 김남수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대장 내시경 받으시고 선종 제거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 다 끝난 거죠? 당시에 큰 증상은 없으셨고 식사도 평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다만 변비가 잦고 배가 늘 더부룩하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처음엔 약으로만 관리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검사 받으셨는데 작은 변화가 보였고 그때서야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신 거죠. 알고 보니까 튀김하고 구운 고기를 좋아하셨고요. 간편하다는 이유로 소시지나 향을 자주 드셨대요. 달콤한 간식도 하루를 버티는 힘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때 약을 더 늘리는 대신에 식사 방식하고 하루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약속하셨죠. 굽는 요리를 줄이고 삶고 찌는 방식으로 바꾸기. 가공육은 냉장고에서 치우고 대신 계란하고 두부를 챙기기. 저녁엔 20분 정도라도 걷기. 이 세 가지만 지켜보자고요. 석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해졌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대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의사 선생님, 몸이 조용하고 안정되었어요. 요즘은 너무 편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아니라 대장을 쉬게 해주는 선택이 몸의 결과를 바꾼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대장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조금 넓혀서 생활 습관까지 함께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먹는 건 좀 조심하는데 내 몸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보면요. 음식은 바뀌었는데 생활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대장은 음식과 습관을 함께 기억합니다. 한쪽만 바꾸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규칙적인 배출입니다.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안의 노폐물은 점막을 계속 자극해요. 대장은 흐르는 곳이지 저장 창고가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일정한 리듬으로 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다음은 걷기와 움직임입니다. 장은 스스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몸이 움직일 때 훨씬 활발해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장도 게을러집니다. 반대로 하루 20분에서 30분만 천천히 걸어도 장은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신호를 받아요. 무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는 정도면 충분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대장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할 때 점막에 부담을 주거든요. 하루에 한 번에 많이 마시려 하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식사 속도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 내려가서 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 숟가락 먹고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 과정이 달라져요. 대장은 이런 작은 배려를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이런 습관들의 공통된 효과는 하나예요. 염증을 줄이고 대장을 긴장해서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대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이걸 말씀드릴 차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보양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대장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식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대장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천천히 들어오는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기본은 채소 중심의 식사예요.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대장에 들어가서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안쪽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쓸어내는 빗자루요. 특히 데치거나 살짝 익혀 드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날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조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통곡물이에요. 흰쌀밥만 드시던 분이라면 처음부터 현미밥으로 바꾸기 어렵죠. 그럴 땐 백미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 섞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곡물들은 대장 속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어서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줘요. 변을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힘이죠. 단백질은 삶은 고기, 생선, 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굽는 조리법은 줄이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생선은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은 장 안에 좋은 균을 돕는 음식이에요. 다만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요. 잘 익은 걸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한 신호에 더 잘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단의 목표는 배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대장을 쉬게 하는 거예요. 위에 음식이 적어져서 조용해지면 대장도 편안해집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대장 건강은 단기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반응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돼요. 채소도, 통곡물도, 견과류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까지 음식이 내려오지 않으면 대장은 밤새 쉬지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둘째는 지속기간입니다. 일주일, 2주일 해보고 열심히 해봐도 별 차이 없네. 이러면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대장은 느리지만 정직합니다. 최소한 석 달은 같은 방향으로 가보셔야 해요. 보통 한 달쯤 지나면 배변이 편해지고요. 2달째에는 속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검사 결과나 몸 상태로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돼요. 셋째는 신선도와 조리 상태입니다. 오래된 음식, 다시 데운 음식은 대장에 부담을 줘요. 가능하면 그날 만든 음식을 드시고 기름은 아끼지 말고 새 것을 사용하세요. 조리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양념을 줄이고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는 게 대장에는 훨씬 편합니다. 넷째는 체질에 따른 조절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생채소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익힌 채소가 더 편하거든요.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꾸세요. 대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장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바로 실천하고 싶어지셨나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대장에 좋다는 이야기라도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처럼 매일 드시는 약이 있다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한 번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늘리면 약 흡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배변 변화로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음은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수술 받으신 분들입니다. 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천천히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이 회복 중일 땐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또 신장 질환이나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나 특정 식품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적당히, 꾸준히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설사가 나거나 피가 섞인 변이 나오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요. 식단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생활관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분명 여러분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대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기억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선종을 제거했다는 건요.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은 상태라는 뜻이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암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건 거창한 비법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었어요. 대장을 괴롭히는 음식을 조금 줄이고 대장을 쉬게 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하루를 너무 바쁘게 몰아붙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검사 결과와 우리 삶의 일상을 동시에 바꿔놓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더 일찍 바꿨을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그 진작의 출발선에 서 계세요. 오늘 한 끼,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배가 덜 불편해지고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렵지 않아지고 다음 검사 결과 아주 깨끗해졌대요.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애 많이 쓰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을요. 그 장면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 웰빙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주위에 더 많은 분들께 또한 지금 바로 대장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셔도 좋아요. 서로의 다짐이 큰 응원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대장 건강 그리고 앞으로 연장되는 삶이 건강 수명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함께 가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백세 웰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